하루 단 몇 초로 다시 강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면서 오직 몸 안에 단 하나의 버튼만 눌러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아침마다 느껴지던 존재감이 사라졌고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지고 침대 옆에 몰래 숨겨둔 약들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그 약들도 일시적일 뿐 돌아오는 건 더 깊어진 자괴감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침묵은 시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비뇨과 전문의로서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몸속 깊은 곳에 중심축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몸의 가장 아래 우리가 평소엔 의식조차 하지 않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신체 구조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이자 생기와 순한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생리적 스위치입니다. 놀라운 건 그 스위치를 자극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운동도 고된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단 몇 초 단순한 한 동작으로도 몸 안에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카본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치료보다도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71세 김성태 씨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은퇴한 전기 기술자는 단 4일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공간을 잠들게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혹은 다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생명력을 깨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단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김성태 씨의 변화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저 몸의 어떤 한 지점을 다시 자각하는 것, 단순한 자극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만든 그 시초의 움직임은 과연 어떤 원리로 작용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중심이 되는 부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회음부, 즉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한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조금 어색해하거나 민망해하시지만 사실 회음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피부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생명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심점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회음부를 생명의 문이라 부릅니다. 음기와 양기의 출입구이자 기와 혈이 모이고 순환되는 시작점입니다. 인맥과 동맥이라는 두 가지 주요 경락이 이곳에서 교차하며 전신의 에너지를 상하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맥은 몸 앞쪽을 따라 올라가고 동맥은 뒤쪽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 두 경락이 바로 회음부에서 만나면서 신체의 중심축을 형성합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기운이 잘 돌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생식 기능을 포함한 여러 생리 반응도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회음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골반적 근육이 집중되어 있어 소변과 배변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반응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다발이 이 부위를 지나가며 발기 반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저근이 약화되면서 이 부위의 혈류와 신경 전달이 둔화되기 쉬운데 이를 자극하고 강화해주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위가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의 의식적인 인지와 수축을 통해 더욱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이 부위에 집중하고 가볍게 수축해주는 것만으로도 회음부는 다시 깨어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율신경이 반응하며 뇌와의 연결 신호가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회음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바쁜 삶과 반복된 습관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부위를 점점 잊어갑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감각도 무뎌지고 반응도 느려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젊었던 시절의 반응도 깨어있던 아침에 생기 넘치는 순간들도 단지 그 기억을 다시 깨워줄 작은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자극이 바로 10초의 움직임입니다.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동양의 지혜, 현대 해부학과 생리학의 과학, 그리고 사람의 감각과 본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과 상담하면서 이 단순한 자각과 자극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어도 비싼 약이나 기계가 없어도 내 몸을 다시 의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회음부는 단지 육체의 중심이 아니라 자존감의 중심입니다. 내가 아직 반응할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여전히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체감, 그것이 바로 이 부위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김성태 씨도 그랬고 수많은 다른 남성분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의심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스스로 달라지는 기운을 느끼고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회음부를 어떻게 자극해야 할까요? 단지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한 자세의 적절한 호흡, 그리고 짧지만 즉 정확한 수축과 이완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10초의 루틴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천 가능한 단 10초간의 움직임. 그 작은 실천이 어떻게 몸의 중심을 깨우고 삶 전체를 다시 돌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몸을 깨우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표시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의식과 집중만 있으면 되는 아주 단순한 자극법입니다. 바로 10초 동안 회음부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인데요. 얼핏 보면 단순한 케겔 운동과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신경자극 혈류 촉진,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동시에 노리는 아주 정밀하고 집중된 자각 운동입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앉는 것입니다.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척추를 곧게 펴고 엉덩이 전체가 의자에 닿도록 앉습니다. 이때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아 있어야 하며 어깨는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면 좋습니다. 혹은 바닥에 가부좌로 앉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등과 목, 허리를 일직선으로 세우는 것이며 몸 전체에 긴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를 잡았다면 이제 호흡에 집중합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복부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들숨과 함께 회음부를 조금씩 조이는 느낌으로 천천히 수축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수축보다는 의식이 회음부에 닿아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들숨을 3초 정도 유지하면서 회음부를 부드럽게 조였다면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회음부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게 됩니다. 이 동작 전체가 약 6초에서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 한 번의 수축과 이완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회음부 주변의 혈류와 신경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거나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하면 집중도가 높아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동작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회음부에는 골반 저근육과 음부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이 압박과 확장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류가 강화됩니다. 동시에 감각신경이 깨어나면서 뇌와의 연결 신호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극은 곧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 긴장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몸이 보다 안정되고 반응성이 높아지며 발기력이나 성적 반응 역시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운동이 단순히 성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음부 자극은 요실금 예방, 전립선 건강 소화의 안정, 심지어 우울감 감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하체의 혈류 전체를 바꾸고 몸의 중심을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3일 5일,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도 아침 기상시 감각이 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고 전반적인 활력이 돌아왔다는 경험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 운동도 약도 없이 내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천천히 내 몸의 중심을 조여보고 이완해보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오직 나만이 느끼고 나만이 기억해내면 되는 움직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를 더욱 오래 유지시켜주는 특별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몸 안의 에너지를 채우고 회음부를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천연 보조 식품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실 몸의 반응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극만으로는 일정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을 해도 그 근육과 신경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연료가 부족하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음부 운동과 함께 기초 체력과 생식 기능을 돕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들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해왔고 지금부터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3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기자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의보감에서도 남성의 정력 강화와 간신장의 기능 회복에 탁월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회복 시력 개선 호르몬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기자에 들어있는 베타인과 루틴 성분은 혈류 개선과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어 회음부 주변 혈관의 건강을 돕습니다. 구기자는 말린 열매 형태로 구입해 물에 우려차로 마시거나 죽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특히 구기자차를 아침에 따뜻하게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풀리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입니다. 예로부터 자손번창의 열매라 불렸을 만큼 남성 생식기 강화에 좋다고 알려진 열매인데요. 복분자는 천연 테스토스테론 유도 식품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남성 호르몬의 자연 분비를 유도하고 전립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운동 전 복분자를 한 컵 마시는 습관은 기초 대사를 높이고 활력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직접 갈아 만든 복분자 주스를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하루 1컵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검은깨와 호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백질과 지방산, 아연, 비타민 E가 풍부해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회음부 운동은 반복적인 수축을 유도하기 때문에 해당 근육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검은깨는 볶아서 밥에 넣어 먹거나 미숫가루처럼 우유에 타 마셔도 좋고, 호두는 하루 3내 4알 정도 간식처럼 섭취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갈아서 꿀과 섞은 호두 검은가의 페이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식후에 한 스푼씩 드시면 기운이 다시 도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개별적으로도 훌륭하지만 회음부 운동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회음부를 자극해서 혈류를 열어주고 이 식품들로 에너지를 채워 넣으면 그 힘이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 몸 전체의 활력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정해철 씨, 6세 서울 송파구 택시기사는 구기자차와 복분자 주스를 매일 아침 드신 후 회음부 자극 운동을 병행하면서 단 일주일 만에 몸이 아침부터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엔 내 몸이 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연결된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식품들이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작용 없이 장기간 섭취 가능하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음식으로 채워준다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식품 중 하나라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회음부 운동과 세 가지 식품 조합, 벌써 실천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른 방법이라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지만 실제로 더 오랜 기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한 가지를 더 고려하셔야 합니다. 바로 개인의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춘 조절법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반응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현재의 컨디션도 점유의 천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몸이 찬 분들은 구기자차와 복분자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류와 내장 온도를 부드럽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손발이 차거나 아침에 식욕이 없는 분들은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초대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복분자 주스보다는 검은깨와 호두를 중심으로 한 스테로이드 보조식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복분자는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루 건너 한 번 혹은 소량으로 시작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호두나 검은깨처럼 기름기가 많은 식품을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 혹은 운동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점점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복부에 긴장을 주거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회음부 운동은 강도보다는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10초 3회만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자극이 들어간다면 충분합니다.
특히 요실금이나 전립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처음엔 강하게 수축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디를 조이고 있는지부터 인지하며 집중하는 것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회음부 자극 운동은 소변을 보기 전보다는 본 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광이 비어 있을 때 골반저근에 더 정확한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호흡은 반드시 천천히 깊게 복부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빠르고 얕은 호흡은 몸 전체를 긴장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식품 복용 시간도 중요한데요. 구기자는 아침 공복에, 복분자는 오전 활동 전에, 검은깨와 호두는 오후 간식이나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는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분자는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하는 것보다는 식사 후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장성수 씨 부산, 동래구 퇴직 공무원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는데 회음부 운동과 함께 구기자만 하루 한 잔씩 드시며 체질에 맞춰 조절하신 결과 한 달 만에 아침 피로감이 사라지고 전립선 통증도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다 따라할 수는 없었지만 내 몸에 맞게 천천히 하니까 훨씬 오래 가고 부작용도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내 몸에 맞는 속도, 내 몸이 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결코 누가 더 많이 빠르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더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 역시 모두 좋은 원리와 재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당신만의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리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루틴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지속력의 비결과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뭔가를 해결하려 하면 그만큼 몸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식 기능이나 자율신경과 같은 예민한 시스템일수록 강한 자극보다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음부 운동과 3가지 식품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루틴을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리듬에 반응합니다. 기상 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을 마시고 회음부를 가볍게 조이는 자극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 것.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깨어나는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쬐며 복식 호흡과 함께 회음부를 자극하는 습관은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되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록은 습관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메모장이나 달력 앱에 10초 운동 완료. 오늘은 구기자차 한 잔 마심 이런 식으로 간단히 체크해보세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날이 올 겁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그 루틴은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만의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 이미 늦었어.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모두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73세에 시작하신 분도, 혼자 사시는 80대 어르신도 아직 나도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 하나로 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음부를 자극하는 건 단지 근육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생명력입니다. 그 힘을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몸도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활 루틴을 잡기 어려운 분들께는 하나만 정해서 7일만 해보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구기자차 한 잔 마시기, 복분자 주스 마시기, 또는 회음부 운동 하루 3회씩만 실천하기.
어떤 것이든 하나만 선택해서 딱 7일만 해보세요. 의외로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몸이 뭔가 반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루틴도 추가하고 싶어집니다. 몸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마음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집니다. 건강은 절대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따뜻한 차 한 잔 의식적인 호흡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10초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루틴을 2주 이상 실천해 변화를 경험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그분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 주인공은 정만호 씨 71세 대구 달서구에 사는 전직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차량 아래 기름 묻은 손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늘 몸을 쓰는 일을 하셨던 만큼 퇴직 후에도 체력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60대 중반부터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밤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그제야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시던 중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제 영상을 보게 되셨고 단 10초면 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회음부 자극 운동을 따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도 어려웠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호흡에 집중하고 매일 아침 딱 3회씩만 해보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동시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구기자차와 검은가의 호두페이스트도 함께 섭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일어나도 한참을 누워있다가 겨우 움직이곤 했는데 그날은 몸이 먼저 일어나고 싶은 듯 가볍게 일어났다고요. 일주일쯤 되었을 때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가끔씩 잊고 있었던 반응도 다시 느껴졌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나자 아내분께서 먼저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정만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정만호 씨를 진료실에서 다시 뵈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혜진 선생님, 이거 정말 사람을 다시 살게 하네요.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다시 남편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엔 미안해서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단순한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이후로도 정만호 씨는 매일 아침 자기만의 리듬으로 회음부 자극 운동을 실천하며 구기자차와 검은가의 페이스트를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오히려 본인이 주변 친구들에게 방법을 소개하고 함께 실천하는 모임까지 만들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제게 가끔 연락을 주시며 이번엔 복분자도 함께 시작해보려 한다. 며 의욕적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몸의 반응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치료가 아니어도 나를 믿고 내 몸을 이해하려는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순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 10초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내 몸에 귀 기울이는 순간들. 이제 저와 함께 한 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몸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생명력과 마주했고 다시 살아 숨쉬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약이나 병원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의 가능성을 다시 비춰주는 일입니다. 몸은 나이보다 빠르게 늙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멈춰뒀을 때,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 그제야 조용히 문을 닫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하루 10초의 작은 움직임, 따뜻한 차 한 잔 잠들기 전에 깊은 숨 한 번으로도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눈 정만호 씨도, 장성수 씨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처럼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 당신 역시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언젠가 내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시 살아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불씨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온기라도 전해졌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함께 보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10초가 여러분 삶의 가장 따뜻한 여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여정의 다음 이야기도 저는 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 다시 뛰기 시작하는 마음, 그 모든 변화를 함께 응원하며 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 이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음부 자극 운동과 구기자 복분자 검은가에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었던 생명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71세 정만호 씨의 이야기는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퇴직 후 자신감을 잃었지만 단 10초의 움직임과 작은 습관으로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 단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자존감을 되살리고 관계와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은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